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라이브 설명회는 처음이라서 오늘 이제 회계학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전에 이준욱 교수님께서 세법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직렬 선택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맡은 회계학 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합격하는 전략을 좀 세울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그렇지만 처음에 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업 기간이 크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8시간 강의하고 와가지고 목 상태가 조금은 안 좋은데 약간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채팅창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도 답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7급 시험도 있고 조금 회계학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실제로 이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7급 시험이 조금 기존에 우리 공무원 회계학이 다루던 범위를 좀 벗어나서 20문제 나오던 게 25문제로 확장이 되면서 한 4문제 정도가 기존에 우리 공무원 소모법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논란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고민도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또 남은 기간 공부를 미리 좀 충분히 했다면 좋지만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갈 건지 이런 것들 말씀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전공자랑 비전공자 간에 분명히 좀 전략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릴 때 전공자, 그러니까 회계를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셨던 아니면 다른 시험 준비로 회계 공부를 해보셨던 아니면 작년에 준비를 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는 그 전공자 입장과 아예 지금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비전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선택해야 될지 이 2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거기서 연장선으로 2022년 내년에 합격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이나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답변 사전에 제가 받는 질문도 한 6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라이브로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올해부터 회계학이 필수 과목, 이제 내년부터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세요. 비전공자가 해도 되냐? 사실 그러니까 올해 시험까지는 이번 연도까지는 비전공자가 세무직을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 과목 자체를 회계나 세법이 아니라 다른 과목 선택해서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워낙 경쟁률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좀 낮다 보니까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전공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여전히 비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냐?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비전공자가 세무직에 응시하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 거다. 실제로 이게 줄어든다는 조사들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전공자의 비중이 올라갈 텐데 사실 작년까지는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준비하기까지는 비전공자에 맞춰진 커리큘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커리큘럼 자체가 예전에 이제 회계학이 선택 과목일 때는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사회나 수학 아니면 다 고등학교 때 했던 행정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 좀 고민이 되죠. 아니 굳이 어려운 회계세법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선택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강사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회계도 아무것도 몰라도 당신이 비전공자 생초보라도 회계학을 선택해서 충분히 합격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싶어서 커리큘럼이 비전공자에 맞춰진 커리큘럼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커리큘럼이 전공자를 위한 커리큘럼이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전공자 커리큘럼 좀 따로 만들었거든요. 자, 전공자랑 비전공자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도 내년에 시험 도전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물론 되죠. 비전공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하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하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분명히 다른 얘기잖아요. 전공자랑 비전공자 비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공자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근데 시험 볼 때 전공자, 비전공자 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전공자가 분명히 유리해졌고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비전공자인데 전공자보다 더 잘하게 해주세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전공자가 유리한 건 분명히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공자는 좀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해보겠다. 회계학을 내가 전략 과목 삼아가지고 남들과 점수 차이를 회계학에서 좀 내보겠다 하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아니면 나는 비전공자지만 세무직, 관세직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비전공자는 아무래도 회계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까먹지 않겠다. 남들 맞은 만큼만 빨리 도달해서 효율적으로 남들 받은 점수만큼 합격권에 모자라지 않은 점수까지만 올리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자랑 비전공자가 좀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둘 중에 그래, 비전공자 불안하죠.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실 회계학에 대해서 어떤 과목에서 차이를 낼 거냐?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회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회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잖아요. 당연히 회계가 중요하고 앞으로 회계가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커리큘럼이나 공부 전략, 학습 전략 영상을 찍어놓은 걸 과거 전략들, 과거 영상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요. 선택 과목일 때 회계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회계학에서 고득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전에 들으셨던 분이 다시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회계학 고득점 하지 말아라. 회계학보다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다. 왜? 선택 과목 제도 하에서는 회계학은 똑같이 한 문제를 맞아도 5점이 안 된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한 문제를 맞추면 5점인데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가 적용돼 버리니까 5점이 안 되고 한 문제를 맞추더라도 4점, 3점밖에 안 나온다. 근데 같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이왕이면 5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나 회계학의 문제가 뭐냐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과거에 회계학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게 불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회계학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학이 어렵게 나오고 시험이 어려우면 어차피 다들 점수가 낮아지면서 이걸 선택 과목화해서 조정 점수를 적용하면 조정 점수가 올라가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회계학을 붙잡고 늘어지느라고 국어, 영어, 한국사를 놓친다고요. 풀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회계학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국어, 영어, 한국사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회계학 선택한 사람들이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회계에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택 과목 제도에서는 시간을 줄이는 거다. 그래서 15분만 딱 풀려고 생각하고 15분 안에 80점만 맞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해야지 야 회계학 90점 넘게 맞을 거야. 그래서 나는 25분 동안 풀 거야. 30분 동안 풀 거야. 그러는 바람에 시험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회계학에 너무 많은 자기 자원을 쏟아붓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근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회계학 강의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세법 있는데 국어나 영어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하대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하긴 뭐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어가지고 그때는 뭐 중학교 때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년 가까이 국어 영어를 해왔잖아요. 해와서 뭐 생소하진 않지만 20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점수를 1년 안에 얼마나 올릴지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조금 쉽진 않고요. 한국사는 거기에 비해서 투입 대비 효율이 잘 나오죠. 그래서 한국사는 짧은 시간 안에 좀 집중해가지고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득점을 하는데 남들도 한국사는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합격권에 들어온 친구들은 한국사에서 어차피 같이 다 고득점을 하기 때문에 한국사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 한국사를 잘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럼 모르겠어요, 조금. 근데 회계세법은 어떤가요? 회계세법은 분명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회계세법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간에 확실하게 실력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국어 영어에 집중해서 얼마나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랑 회계세법에 집중해서 얼마나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과거에는 회계세법이 조정 점수가 적용돼 가지고 같이 국어 영어 10문제 더 맞고 회계세법 10문제 더 맞으면 국어 영어가 훨씬 중요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조정 점수가 아니라 이제 전공 필수가 되면서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회계세법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요. 전반적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게 답입니다라고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각자 개인이 상황이 다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답입니다로 한 가지 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요. 자신한테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뭘 생각해 보시냐면요. 내가 국어 영어에서 진짜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냐? 나는 뭐 2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잘 해와 가지고 국어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래서 국어 영어에서 남들보다 이미 고득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러신 분은 한국사 집중하고 회계세법은 방어만 하세요. 어차피 국어 영어에서 점수를 벌었기 때문에 한국사 회계세법에서 까먹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단기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례가 있잖아요. 막 6개월 만에 합격했다더라. 1년도 안 돼서 합격했다더라. 이런 사례들이 좋은 사례긴 해요. 모범 사례긴 한데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게요.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사례랑 통계를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사례가 전체 뭐 1000명 중에 3명, 4명, 5명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나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위험하다고요. 대신 뭘 하셔야 되냐면 통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확률이 어떤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국어 영어를 잘해왔던 친구들은 한국사 회계세법에서 방어만 하면서 합격할 수 있지만 내가 국어 영어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점수 차이를 내야 되겠지. 한국사는 내가 점수를 내더라도 남들도 같이 점수가 올라올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회계세법 쪽이 남거든요. 사실 답답한 경우는 그거예요. 국어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한국사는 이제부터 하면 뭐 남들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세법도 비전공자하고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빨리 6개월 안에 합격은 하고 싶다. 오, 답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6개월을 목표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긴 호흡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을 좀 전략 과목을 잡을 거냐, 어떤 건 남들 하는 만큼만 맞고 뭐 무조건 5과목 다 고득점을 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수석하고 싶으시겠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회계세법을 전공자가 전략 과목 공격적으로 갈 때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할 때 접근해야 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노란색으로 된 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필단화 기본 강의랑 그 다음에 내가 만약 회계에서 공격적으로 고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객관식이 필수입니다. 방어를 하겠다 그러면 기출이 중요하고요. 남들 맞은 만큼 회계학에서 많은 점수를 까먹지 않고 싶다라면 기출이 중요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점수를 더 맞고 싶다 하면 객관식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러면 풀커리를 타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한번 해보시냐면 내가 지금 올해 시험까지, 내년 시험까지, 내년 뭐 4월에 시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시험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전반적인 계획을 안 짜고 들어가면 나중에 당황해요. 자,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이나 공부하실 수 있나요? 이건 분명히 개인마다 다릅니다. 나는 뭐 순공부 시간 10시간 확보할 수 있다. 아, 나 8시간 이상 못 앉아 있겠던데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나는 12시간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10시간이라고 보죠. 10시간을 내가 하루에 공부에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시험까지 며칠이나 남았나요? 나중에 이걸 뭐 녹화해서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9월 14일자를 기준으로 보면 10월, 11월, 12월, 1, 2, 3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마지막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시험 날짜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더라도 지금 6개월 정도 남았고 6개월이면 한 180일 되죠. 180일 동안 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 없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면 1800시간이 나온다고요. 그 1800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5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1800시간 중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게 공부법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듣는 시간은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강사는 절대 여러분을 합격하게끔 옮겨다 드리지 않습니다. 강사가 하는 강의는 약간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짧은 길, 야 여기서 내가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짧은 시간인지 그걸 찾아가게끔 해주는 거지 내비게이션이 좋다고 차가 스스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시간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 시험, 공무원 회계학 시험에서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잘 나오는구나, 이게 중요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강사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실제 그걸 내가 공부해서 만드는 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거의 강의하는 시간하고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1대1 정도가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강의를 1시간 들었으면요. 그걸 자기가 소화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는 시간이 1시간은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1800시간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강의를 듣는데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나 혼자 공부한다.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안 맞던데 나는 강의 듣는 게 훨씬 좋던데 하면 2대1로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강의는 진짜 짧게 듣는 게 좋고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1대2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600, 1200 아니면 900, 900, 1200, 60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 5대5로 한다면 900, 900이거든요. 자, 그래서 900, 900인데 900시간 동안 5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면 한 과목당 거의 180시간, 200시간 정도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0시간 가지고 어떤 강의를 들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사경인이 제시한 회계학 풀커리를 세봤더니 야 300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의 듣다가 중간에 시험장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선택한 강사 그분의 커리큘럼이 총 몇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투입할 시간 가지고 이 풀커리를 탈 수 있냐 만약 안 되는구나 하면 내 한정된 시간 가지고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될까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900시간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럼 회계에는 뭐 180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네? 그럼 60시간짜리 커리 3과목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전공자다. 그럼 필단화 이론 강의 들으시고요. 사실 필단화를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이 저 필단화는 어떤 강의냐면요. 원래 회계가 재무랑 원가, 정부회계 3가지 과목으로 그러니까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만 들으면 되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재무, 원가, 그 다음에 정부회계까지 3과목을 다 들으면 이게 커리큘럼이 100시간이 좀 넘어가고 한 12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 120시간 빼버리면 남은 시간이 아까 180에서 6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고 문제풀이 60시간이면 끝나네? 2개 듣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120시간 정도에서 필단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전공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비전공자 대상으로 한 풀커리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걸 타도 되지만 비전공자 대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공자는 그럴 필요가 있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필단화의 핵심 요약. 그래서 저게 재무회계랑 원가, 정보회계를 60시간으로 다 요약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요. 필단화가 지금 뭐 무료 강의로도 많이 올라와 있고 무료 강의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프리패스를 선택하신 분은 제약이 없으니까 필단화를 먼저 듣다가 들어보니까 야, 이 주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주제는 여기서 유형자산은 한 번에 소화가 안 되고 어렵네? 그러면 오리론에 가가지고 해당 주제랑 관련된 부분을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금융자산은 내가 수월하게 들었는데 유형자산이 어렵다. 그럼 유형자산을 오리론 강의 가가지고
유형자산 파트만 따로 들어본다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공자는 필단화 60시간짜리를 메인으로 잡고 밑에 있는 올인원으로 보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0시간을 썼으면 나머지 시간이 한 120시간 정도 확보되잖아요. 그럼 120시간은 나는 작년에 시험을 보면서 이번에 재시생이다. 만약 그러면 작년에 아마도 기출 강의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작년에 기출 강의를 들었다면 저는 이제 11월에 시작하는 말문제 특강 있거든요. 10월에 시작합니다. 10월에 하는 말문제 특강 이게 뭐냐면 회계가 은근히 말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계산하는 요령이 생기고 이걸 이해를 했으면 한 번 올라선 다음에 잘 안 내려온다고요. 대소충당금 관련해가지고 풀 수 있게 되면 다시 잘 안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 문제는 좀 휘발성이 있어요. 자꾸 까먹고.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7급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말 문제에서 말리거든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 문제만 따로 제가 특강을 하니까 필단화에서 말 문제로 가시고요. 아니면 나는 이번에 이제 제대로 회계학을 처음 선택해보고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긴 했지만 회계학은 처음이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가 어떤지 아직 잘 모른다 하면 필단화에서 기출 강의로 가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객관식으로 오십시오. 물론 나는 다른 과목을 충분히 공부가 돼가지고 뭐 국어 영어는 굳이 강의 안 들어도 된다 해서 내가 회계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필단화, 말문제, 기출, 객관식, 동형모의고사까지 풀커리를 탈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이 라이브 강의를 9월에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녹화된 걸 10월, 11월에 봐가지고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공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객관식 문제풀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돼요. 객관식 문제풀이를 가운데 두고 여기까지 가려면 내가 어떤 루트를 타고 가야 될 거냐. 만약 진짜 나는 회계학에 한 120시간 정도밖에 강의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필단화에서 바로 객관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추가로는 180시간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처음 공무원 한다 그러면 기출로 가시고 작년에 기출은 들어봤다면 말문제로 가시고 그래서 말문제, 객관식, 동형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맵을 가지고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시생이라면요. 초시생은 비전공자라면 방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계학에서 크게 망치지 않겠다. 회계학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일 없어야겠다 하면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회계학의 기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응용하는 형태로 나가거든요. 기존 기출 문제만 가지고 커버가 잘 안 된다고요. 특히 뭐 지난주에 7급 보신 분은 뭐 또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고.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비전공자라면 일단은 1차적으로 기출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2년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처음에는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생기초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생기초가 원래 제가 3년 전에 찍었던 게 32시간짜리가 있어요. 한 달짜리 커리큘럼인데 근데 그걸 들으시면 좋은데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비전공자인데 시간 전체 계획을 세워봤더니 나도 한 180시간밖에 투자를 못하겠다. 아니면 회계에 300시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뭐 32시간에 풀커리 타는데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출은 해야 되고 기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재무회계, 원가, 정부회계. 어쩔 수 없어요. 회계는 지금 이 기본 이론 강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한 100시간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무직이라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 합쳐가지고 120시간 정도를 투자하셔야 되고 기출까지 30, 최소한 150시간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 거기에 추가적인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객관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생기초, 재무회계, 기출, 원가, 정부 소화하고 나서 30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동형으로 하시고요. 60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더 된다 그러면 객관식으로 하시고 만약 90시간 여유가 있다. 나는 다른 과목 잘하기 때문에 회계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하면 객관식에서 동형으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타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꼭 회계학에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는데 회계학만 하고 풀커리를 탈 수는 없잖아요. 모든 강사가 자기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건 풀커리를 타라고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분명한 얘기고 좀 답답하기도 해요. 가끔 보면 커리큘럼을 정해달라고 하면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년에 바로 합격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풀커리를 타야 되는데 풀커리 타면 다른 과목 공부 안 하실 건가요? 스스로 이렇게 커리큘럼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필단화 말씀드리는데요. 그 필단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교재가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욕먹을 상황이 뭐 됐나? 근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됐냐면요. 저는 이제 필단화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기존에 비전공자 위주의 커리큘럼이 아닌 전공자 위주의 좀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코넬노트 같은 노트 필기법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생각을 못했던 게 도서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책을 나눠주면, 그러니까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무료로 책을 배포하고 나면 유료 배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료로 책을 팔 수가 없게 도서전까지 위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학원 측하고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무료로 많이 뿌리자. 유료로 굳이 사볼 필요가 없이 무료로 많이 뿌려버리자 해가지고, 평소에 공단기가 뭐 회계학 같은 전국 과목에서 배포하는 부수가 아니라 훨씬 많은 부수를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좀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이벤트에 필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돈 주고 사고 싶다. 돈 주고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싶은데 이벤트 때 강의 교재를 못 받아가지고 돈 주고라도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이게 유료로도 나올 수 있게, 유료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해보자. 학원 측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학원 측으로 나 지금 사경의 필단화 강의를 듣고 싶은데 교재가 이번에 이벤트 때 못 받아가지고 교재가 없는데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냐 해서, 그러면 저희가 유료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도서전과제를 피해가지고 그걸 만들려면요, 책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무료 배포하고 유료 배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학원에 또 여쭤봤던 그거였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책을 받은 사람하고 유료로 받은 사람이 강의를 들을 때 불편을 느끼면 안 되지 않냐. 누구든지 좀 편하게, 만약 유료 배포분하고 무료 배포분이 페이지가 다르고 이래버리면 제가 뭐 30몇 페이지 펴서 했는데 둘이 막 달라버릴 테니까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였고, 근데 이제 그걸 의견을 받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도서전과를 위반하면 출판사가 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누구까지 출동을 했냐면 공단기 법무팀까지 와가지고 도서전까지 바뀐 법을 이게 위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기존에 무료로 받은 사람들도 수업을 듣게 해드리고 싶고, 그때 이벤트에 참가 못하신 분들은 사서라도 듣게끔 해드리고 싶어 해서 그 방법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방법을 찾으면서 책은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두 가지 판으로까지 뭐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조금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긴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이게 누구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책을 못 받아볼 수도 있는 막 좀 이렇게 묘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저랑 이제 학원이랑 출판사랑 사이에서 솔루션을 완벽하게 지금 못 빼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무료판만 나가고 유료 판매본은 결국 당분간은 출간이 안 되거든요. 출간이 안 돼가지고 내년 3월에 유료본은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지금 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실 수 있게, 들으시는데 큰 불편 없게, 제가 지금 교재에 이미 3분의 2 이상은 PDF로 첨부를 해서 지금 들으시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지금 프린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지금 제가 공단기랑 얘기하는 거, 이벤트, 지난 이벤트 때 못 받았던 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벤트를 몇 번 조금 간간히 좀 더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저한테도 이제 지금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이 저는 그때 참가했는데 이거 클릭해가지고 못 받게 돼가지고, 근데 필기노트 받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지금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보겠다 했으니까, 사실 방법을 찾고 나면 또 법무팀의 검토를 또 받아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BMF는 어제, 그래서 실제 이제 그게 최종 결론이 어제 났어요. 어제 나가지고 바로 지금 인쇄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표지 이렇게 와가지고 확정했고, 모르겠어요. 좀 전에 출판사 팀장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뭐 때문에 전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고가 나고 이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사실 책이 안 나와가지고 제일 답답하고 솔직히 제일 화가 나는 건 저거든요. 제 입장에서 제가 제일 좀 답답하죠. 제가 교재에 대해서 원고를 준 지는 꽤 됐는데 이게 안 나오고 지금 수업을 진행할 때도 제가 프린트를 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한테도 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실 출판사한테 그 정도 책을 무료로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나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학원이나 저랑 출판사 셋이서 이제 같이 좀 부담을 하고 이번에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짜놓은 커리큘럼을 무조건 제 풀커리를 타세요. 무조건 여러분 회계는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한 과목만 보는 시험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공자한테는 기본 메인으로 박아두는 두 가지는 필단화랑 객관식이고요. 초보자들한테는 올인원하고 기출이고요. 이걸 메인으로 하되 자기가 이제 시간 캐파가 되는 면 자기가 부족한 분들을 좀 더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 우리 사전 질문 들어온 거랑 채팅창 질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채팅창 질문 들어오는 게 지금 기출 강의 시작됐는데 19년 기출서로 올해 강의 들어도 되나요? 예. 19년 기출서? 19년이면 좀 오래됐는데? 20년 아니고 19년 거는요 바뀐 부분이 있어요. 2019년에 나왔던 기출서는 그 제목의 개념체계만 개정됐습니다. 근데 제목의 개념체계 개정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 카페 있거든요. 사경인 공무원 회계학이라는 카페에 가보면 거기에 제가 추록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개념체계 개정된 건 그 전에 책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마다 책을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책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사실.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서 공부를 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책을 다시 사야 되나 하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데이트로 추록을 내놓습니다. 그 추록을 제 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 그 불편함은 있어요. 페이지가 분명히 달라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문항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판에 비해서 최근 3년 사이에 기출 문제가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저는 45번차 풀어봅시다 하는데 여러분 책에는 42번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불편은 있지만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부족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풀이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 조금 있지만 크게 불편은 없으니까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들으셔도 되고요. 2022년 기출서도 좀 원고는 다 드렸어요. 원고는 제 손을 떠나가지고 출판사로 넘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출판사 팀장님을 그러니까 책이 빨리 나오길 바라는 건 사경인의 회계학 교재가 제일 빨리 나오길 바라는 건 저예요. 지구상에서 제가 제일 빨리 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좀 팀장님한테 좀 짜증을 내기도 좀 했거든요. 저보다 어른이신데 제가 조금 무리하게 이게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막 하는데 근데 팀장님도 되게 지금 계속해서 주말에까지 야근을 하면서 좀 고생을 하고 계세요. 업무가 좀 몰리고 조금 출판사가 지금 일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불충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출서는 때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추석 전후로는 좀 받아볼 수 없을까요? 받아볼 수 있겠죠? 라고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 자체도 그래서 제가 원고 상태로 제가 출판사에 넘긴 원고를 그대로 그냥 강의 중에 사용하고 있는데 출간되는 대로 출판사 일정이 나온 대로 제가 제 카페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단기 제 교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받았던 질문이 한 6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그 앞에 3가지 질문은 제가 앞에 커리큘럼에 지금 담았습니다. 내년 목표인데 강의 어떤 순으로 들어야 되냐. 그래서 강의 들어야 되는 순서 좀 전에 맵으로 그려드렸던 거 그걸 한번 보시고요. 초시생입니다. 몇 월부터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몇 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야 되죠, 빨리. 지금 9월이잖아요, 벌써. 9월부터 빨리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지금도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지 이르진 않잖아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간 여유에 따라 가지고 생초보를 들 때 32시간짜리랑 8시간짜리 중에 캐파가 되는 걸 좀 선택을 하셔라. 여유가 있으면 32시간짜리로 시작을 하시고 만약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시면 8시간짜리로 시작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계학을 고득점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제 모든 강의에 담겨 있는 거죠. 회계학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법들을 계속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학을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겠다? 90점 후반대 맞아야겠다? 글쎄요. 그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과목은 이미 충분히 합격권에 올라와가지고 회계학만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사실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그 경우죠. 나는 영어랑 국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올라온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주셨고 고민을 하셨던 분이 그분이셨거든요. 영어가 뭐 학교 때 거의 이제 영어를 내려놔가지고 이제 와서 영어 공부, 그리고 심지어 차라리 7급을 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7급은 피스가 바뀌고 영어가 부담이 더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회계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계를 90점 후반 뭐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90 몇 점 맞겠다? 회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사가 아니 출제위원이 작정하고 문제 내면 여러분 못 맞습니다. 못 맞습니다. 범위가 넓고요. 기준서에서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빼낼지 모릅니다. 지난주 7급 보시면서 느꼈잖아요. 지난주 시험을 제가 뭐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만점이 한 84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험생한테 그렇게 내놓고 80점 후반 90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고득점 하겠다? 그건 조금 위험해요. 추가로 3가지 정도 질문이 더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질문이야. 회계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다. 선택 과목 제도에서 이게 문제였고요. 이번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난주 7급도 그래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아니 그래. 지금 오늘 밖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해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회계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게 더 많습니다. 시간 충분히 주면 여러분 공부하고요. 커리큘럼 착실히 밟고 시간을 충분히 준다. 회계학 20문제 1시간 동안 풀라고 그런다. 전부 합격권 점수 받아요. 근데 왜 못 받냐면요.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부족을 어떻게 메꿀까가 필요한데 평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타이머 돌려요. 제가 기출 강의 때 여러분한테 그냥 풀어보세요 시간 돌리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이 문제 풀어보세요 하는 거 아니고 또 문제는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제가 저 이렇게 문제 잘 풀어요 자랑하는 게 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푸셔야 되고 저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한테 문제 풀라고 시간 드리거든요. 그리고 문제 자 이거 풀어보십시오 한 다음에 화면에 타이머 돌려버립니다. 50초 안에 풀도록 50초 돌린 다음에 50초 땡 지금까지 다 못 구했으면 이거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계학은 제한된 시간 안에 풀지 못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이 부족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평소부터 계속 천천히 문제를 읽고 내용 파악해서 답을 고르는 이 습관을 들이지 마시고요. 50초 안에 빨리 푸는, 말로 된 건 25초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필다나 들으신 분들 알죠? 필다나 이론 강의인데 제가 기출문제 계속 풀게 하면서 시간 타이머 돌려버려요. 그때도.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 그래요. 아 근데 진짜 50초 안에 푸니까 하나도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도 그래도 안 풀리는데도 계속 50초 안에 풀도록 노력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와서 그때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하죠? 지난주 7급 보고 나서 지금 그 생각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버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한테 수업 듣고 7급 시험 본 친구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9급 합격하고 현직에 있으면서 합격하고 나니까 7급까지도 이왕이면 해보고 싶다. 그래서 현직에 있으면서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7급을 준비를 했어요. 7급을 준비를 했고 대신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제가 이제 회계학을 프레임으로 접근을 시키니까 프레임을 잘 짜놓으면 이게 휘발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고 회계 잘 손 안 댔는데 오랜만에 손 댔는데도 다시 다 떠오른다고 해가지고 시험 끝나고 저한테 뭘 보냈냐면요.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이제 문제 찍어서 지난주에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받아보면서 제가 시험 어땠어라고 물어봤거든요.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뭐 어떤 문제는 손도 못 대겠던데요. 뭐 어떻게 뭐 생전 처음
물어보는 주제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제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꼈어요. 제가 7급 모의고사 책 작년에 이제 25문제 대비로 7급 모의고사 책을 못 냈는데 옛날에 내놨던 7급 모의고사 책 보면 7급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모의고사마다 한두 문제가 생뚱맞은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공무원 수험 범위가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 지금 한두 달 앞두고 모의고사 보면서 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라는 게 절대 아니다. 사실 회계학 시험은 언제든지 수험장 들어갔을 때 출제위원이 작정하고 문제를 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나올 수 있고 되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당신들 만점 못 받게 하려고 만점 방지용으로 이상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그때 뭐 하는 거냐면 피하는 거다. 문제 딱 봐가지고 야 이거 내가 못 해볼 문제야. 깜짝 안 나와 하면 바로 던지고 도망가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든 내가 풀어봐야겠는데 야 이 문제 못 맞춰가지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고요. 어떻게든 막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말려가지고 시간이 3분 4분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상한 풀이법을 좀 써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풀이법 원샷법 쓰고 뭐 절잠법부터 해가지고 회종수 그 다음에 감가상각 연수학계법도 이상하게 풀어버리고 이상한 방법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게 공무원 시험에 맞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풀이 방법들은 주관식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풀이가 저도 회계사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강의에서 수험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는 회계학을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계로 풀거나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전통적인 풀이 방법인데 T 계정으로 풀거나 근데 그래버리면요 공무원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간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통적인 풀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제 시험 본 친구가 그랬어요. 처음 보는 주제가 나왔길래 그냥 찍고 지나가 버렸다고. 그래서 점수는 70점대 중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합격권이에요 지금. 회계학 이번 시험 같은 경우 70점 중반만 맞으면 돼요. 그 만점이 거의 80점대 초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84점 정도가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80점 맞았으면 진짜 잘하신 거고요. 이번 회계학 7급. 그렇지 않으면 70점대 맞으면 돼요. 근데 그 연습을 안 하시면 시험장 가서 지금 느낍니다. 끝나고 나서 계속 하는 게 지금 20문제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15분 안에 푸셔야 돼요. 15분 안에. 15분 안에 풀고요. 15분 안에 못 풀면 넘어가야 돼요. 다른 과목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안 본 문제 다시 돌아와서 회계학 푸셔야 됩니다. 회계학 절대 마지막에 푸시면 안 되고요. 시험 앞두면서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과목부터 풀지.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 그냥 국어, 영어 뭐 이렇게 주어진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과목을 먼저 풀지 그리고 그 과목에 몇 분 투자할지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걸 짜지 않고 시험장 가시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두 번째 질문에 뭐 짜임새 있는 암기 방법은 저한테 이제 뭐 질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은 제가 중간에 뭐 이상한 암기 방법 그것도 이제 뭐 두 문자를 딴다고 그러는데 두 문자 따는 게 아니라 왜 첫 글자를 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뭐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 올라갔대요. 그 직접수선 같은 경우에 뭐 근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연예계획사 감사 나가면 연예인이 중요하다. 근데 이상하게 육중한 같은 애들 만난다. 게다가 연예계획사 감사 나가면 뭐 증시 비리에 휘말린다. 지금 이게 사실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게 그대로 암기 요령이 된다는 거.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오늘 말씀드렸던 게 막 뭐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아동들 죽는 장면이나 아니면 좀 야한 장면들은 제한이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회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표현의 자유가 뭐냐면 포괄손익계산서 만들 때 포괄손익계산서를 하나로 만들 거냐 두 개 손익계산서 만들 거냐 이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에서 현은 뭐냐면 현금흐름표 만들 때 직접법 쓸지 간접법 쓸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자유롭게 하는데
아동, 유아동은 안 된다는 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법 혹은 유동성 배열법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성격별 공시랑 기능별 공시, 얘도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게 선택하는 거다. 이것들을 지금 제가 스토리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령 있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암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부회계도 그러니까 암기할 때 요령이 뭐냐면요. 이 내용만 암기하면 안 되고 타이틀까지 같이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자는 외웠는데 이게 뭘 물어봤을 때 이게 등장하는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예를 들어 성직자는 현금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성직자들 뭐 스님이나 목사 이렇게 성직자 분들이 현금 되게 밝히잖아요.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성직, 성격별 공시 하는 거랑 현금표 직접법이 현금 흐름 정보를 더 잘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들으면 잊지 않게 암기하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회계학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십니다 하는데 회계학 요약하면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왁구 맞추는 거다 왁구. 회계는 왁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회계는 처음에 취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기말에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처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프레임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프레임 하나로 끝나는 거 회계를 개정 과목 20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회계는 취득할 때 뭘로 평가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취득 원가 아니면 공정가치. 그러니까 원가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근데 회계에서 지금 우리 수험범위 안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딱 4개 있어요. 4개. 근무, 합생,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합병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생물자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그러면 취득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말의 평가요. 기말의 평가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후 원가, 역사적 원가, 아니면 공정가치. 이 자산이 셋 중에 뭘로 측정하냐 이것만 알면 돼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개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손 따로 공부하고 손상차손 따로 공부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따로 공부하고 지금 3가지 다 말씀드린 건 다 똑같은 회계처리예요. 자산의 손상이나 회계처리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이쪽으로 올라온 것 중에 우리 미나리님 선생님 제가 회계를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당시 회계 자격증 FAT 2급하고 재무회계 운용사 3급 땄는데 좀 오래돼서 내용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기본 차변 대변 나누는 거나 기본 용어는 알겠는데 필단화 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오리문 듣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저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저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전공자 커리큘럼에서 올인원을 내놓으니까 올인원을 들으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전공을 하긴 했는데 회계를 듣긴 들었는데 다 까먹고 기억도 잘 안 난다 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필단화를 그래서 제가 지금 무료로 일단 들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들어보세요 일단. 필단화 듣기 위해서 교재 프린트로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책 아직 사실 필요 없고 이벤트로 아직 배부 안 받으셨어도 좋아요. 프린트 앞에 몇 장 출력해가지고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이게 따라가지나 아니면 못 따라가겠나. 그래서 만약에 앞부분을 한 3, 4강 정도만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들어봤는데 이거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 필단화 쭉 따라가시고요. 들어봤는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못 따라가겠는데 하시면 올인원을 가시고요. 이게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번에 봤더니 회계학을 들어봤습니다. 자격증을 따봤습니다. 하는데 잘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랬는데 못 따라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뉘니까 그건 사실 저는 이제 필단화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스로 한번 덤벼보시면 3-4시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아니면 못 따라가겠구나. 필단화도 사실 들어보고 나서 필단화 들어봤는데 충분히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문제 특강으로 가시고요. 필단화 들어봤는데 좀 벅차다. 좀 더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기출로 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 분기점은 만들어놨는데 분기점 중에 어떤 걸 따라가야 될지는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단화를 먼저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필단화 듣는 데 대해서 지금 이렇게 큰 시간 소요가 많이 앞에 4시간 정도만 들어보면 되니까 반나절만 들어보시고 그걸 듣기 위해서 책을 사야 되거나 유료로 지금 신청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초과 듣고 갈수록 말이 많아져서 늙었나 봐요. 말이 많아지는데 지금 회계사
회계사 준비하다 넘어와서 2차 연수까지 보고 왔어요. 회계사 준비하다 넘어오셨으면요,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요,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은 독학하셔도 됩니다. 기출 들어보시면서 사실 기출이 32시간이거든요. 시간 부담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부담이 지금 시작하시면 기출 한번 32시간 지금 이미 개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개강했으니까 들어보시면서 뭘 한번 보시면요.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공무원 넘어왔을 때 제일 적응 못하는 게 시간이에요. 풀이법을 모르진 않아요. 풀이법을 모르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계산기 없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회계사 준비할 때는 계산기 익숙해져 있는데 계산기 없는 상태에서 되게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사 준비하셨던 분이 뭐 회계야 내가 회계사 준비했으니까 잘하지 하고 왔다가 큰 코 다쳐버리는 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 이렇게 보거든요. 기출문제 봤는데 야 내용 쉽네. 어려운 주제 아니네. 충분히 풀겠네 하고 덤볐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전통적인 풀이 방법을 좀 푸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 답만 맞추는 시험, 근데 50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풀이 요령이 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이 요령을 좀 익히셔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풀어버리는구나. 원샷법 해가지고 현금술 이렇게 빼버리는구나. 아니면 결산부 해가지고 이렇게 빼버리는구나. 감가상각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3년차 안분할 필요 없이 바로 감가상각비 7월 1일 날 취득한 게 3년차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나와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요령을 좀 습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 없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강좌 지금 열려 있는 게 제목에는 올인원 지금 이미 촬영해서 이제 다 올라갔고 필단화는 지금 6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난주에 이제 원가랑 기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출을 예전에부터 기출을 11월 달에 시작하는데 제가 2달 다 땡긴 거예요. 10월에 기출 11월, 그러니까 9월, 10월에 기출을 할 거고요. 11월, 10월에 객관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모의고사가 3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1월 달에 모의고사 그냥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혼자 공부할 시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공무원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요. 시험이 다음 달인데 강의 듣고 있어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다음 달이 시험인데 이번 달에 강의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번 달은 자기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마무리까지 강사가 떠먹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고맙죠. 강사가 마지막까지도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강의를 해주니까. 근데 입 벌리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8시까지 내비 보고 있다고요. 강의 보고 있는 게. 내비 봤으면 빨리 그거 보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 4월 달, 최소한 3월은 한 달은 자기 혼자 스스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모의고사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커리큘럼 있던 걸 다 조금 땡겼어요. 땡겨가지고 11월, 12월에 객관식 할 거고 객관식 하기 위해서는 9월, 10월에 기출을 끝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7, 8월에 재무 이론은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조금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를 하는 건 기본 이론에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관식 시험이면 기본 이론이 탄탄해야 돼요. 근데 객관식은요. 몰라도 문제 양측에서 가능해요. 지금 공무원은 진짜 문제 양측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출문제 잔뜩 풀어보고 객관식 문제 잔뜩 풀어보고 모의고사 풀어보면 점수가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합격권에는 빨리 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가지고 지금 땡긴 거고요. 땡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객관식하고 그 다음에 원가에게 강의 개강을 했고 다음 달에는 제가 원래 없던 강의인데 그 말문제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말문제 특강. 그러니까 회계가 보니까 말문제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문제 특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또 7급 보고 나니까 많이 느끼셨죠. 말이 되게 기준서를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꼬면 되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가면서 말 문제가 난 계속 자신이 없다, 좀 발목을 잡는다 하신 분은 말 문제 특강을 들어보시고요. 대신 제가 평소 그 빵꾸노트 가지고 말 문제 농조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시되 그걸로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거기까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명절이기도 하고 저도 오랜만에 일주일 쉽니다. 우리 아들이 추석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요새 언제 놀아주냐고 나랑. 지금 7살인데 지금 제가 공무원 시험 뛰어든 다음에 주말에 쉬어본 적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생보다는 제가 더 고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이제 저 한 사람의 노력이 여러 수험생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오랜만에 제 아들한테 약속해 놓은 거 있어가지고 보드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추석 때 해줄게. 아이들 보드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다음 주에 쉬는데요.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안에 집어넣을 반드시 들어야 할 과정들, 선택적으로 들어야 될 과정들, 어떤 것들을 들어올 수 있는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짜보고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지금 카페에 제 사기행 공무원의 계약 들어가면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거기서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